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내 변수가 좀, 시장의 리스크로 잡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 이 원유, 천연가스 원유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좀 이 감축되면서, 러시아와 또 유럽의 관계에 좀 자극 요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식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까지도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이 세계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가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키워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왔던 건수가 57건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 주요 국가의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리스크가 되어 왔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도 비료 가격이 80% 올랐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45%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비료 또 식량, 식품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발 이야기들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 국가,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컸던 것은 식량 관련된 종목들,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큰 탑픽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라고 나열해 봤더니요. 일단은 그룹핑을 했을 때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했고요. 이 내용들이 정말 한시적인 이야기로 해서 전쟁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연속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식량에 대한 가격 상승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기간에 해소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관계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단기간이,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징적으로 전 세계에 식량 공급을 많이 해왔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전반적으로 시장 공급의 리스크를 만들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서, 그리고 이 포탄을 피해서 만들어졌던 곡물도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 공급에 리스크가 됐다라는 것. 이번에도 사실은 수출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되었던 곡물들을 다시 한번 또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수출을 못했던 물량들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음 물량들을 또 받아내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있었던 정말 식량 위기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재료도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썩는 지경에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 처분은 우려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폐기 처분에 대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둘씩 주요 곡물들이 이제 추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크가 될 시기가 8월달, 9월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의 걱정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곡물 가격, 식량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재료를 삼고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원료비 부담, 또 유류비 부담, 이와 같은 전반적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판가 부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자체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가 다시 한번 꺼내지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사이클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이슈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때 우리가 전쟁 테마주다라고 할 정도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효성 OMB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 주가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지만은 새로운 거래량 유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료, 한일사료 두 종목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급등 현상이 좀 컸었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졌지만 우리가 이 앞단에서 움직였었던 탄력이 대략 2,000원 언저리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8배 이상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탄력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단타의 유효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단봉처럼 보이지만은 장중에 상승폭이 대략 7% 10%가 넘게 진행된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눈으로 짧게 보이는 자리에서도 10% 넘는 탄력을 보이다 보니까 큰 양봉이 연출됐을 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단타 접근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난 다음에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탄력이 상당히 컸었죠. 가격적으로 2,000원 라인대에서 5,0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상당히 등락이 컸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락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에 대한 시점으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종목이 가장 큰 탄력을 보였던 식량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식량 수출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 유통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3,500원 라인대에서요, 12,900원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정말,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기간적인 거품과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많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차트 관심주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있다라면 충분히 단기 반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량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곡물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적인 부분들의 뉴스에 따라서 진행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식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식량 안보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8, 9월 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럼 기간 동안의 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술적인 저점만 지켜준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효성 OMB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종목 내일장에서의 변동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